네, 오늘 장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도 키워드에 대한 전략 고민 저희와 함께 오시죠. 두 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주 MTN 전문위원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속성을 가지고 순위에 계속 오르는 이야기들도 많은데요. 첫 번째로 저희 맨 아래쪽에 오른 엔터에 대한 이야기 해볼 겁니다. 지각 변동이다, 대통합이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오늘 많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질문 오늘 위원님과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영화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정말 이 비즈니스의 세계는 냉정하고 복잡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분위기가 하이브의 참전으로 많이 변한 겁니까? 하이브와 카카오는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구간에서 관심도 높거든요. 딱 중심 잡아주시죠. 오늘 지금 오후장에 포인트를 하나 잡아주시다면. 지금 현재 이게 상황들이 급변하죠. 먼저 처음에 포문은 SM이 카카오한테 제3자 유상증자 배정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왔고 그날 저녁에 물러난 전임 이제 현재 대주인 이수만 의장 측에서 소송을 걸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그런 상태에서 또 그 다음 날 하이브 측에서 일단 SM에 대해서 이수만 의장이 갖고 있는 14.8%의 지분을 인수하겠다. 이게 현재까지 이제 뉴스 플로우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뒤에 이제 고개 매수라든지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럴 때 흔들리지 않고 팩트를 알고 가야 된다라는 점이죠. 지금까지 팩트를 놓고 본다라면 SM이 카카오에 발행하기로 한 제3자 유상증자 배정 9%에 대해서는 일단 이수만 의장 측에서 법원 소송을 걸겠다라고 했죠. 아직 소장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소장을 작성 중인 것은 화우라는 법무법인을 선임했다라는 것까지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들어갈 텐데 이게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는 순간 SM과 카카오가 계약한 것이 일단 멈춥니다. 그래서 결국 그 소송에서 이수만 의장 측이 이기게 되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고요. SM 측이 이기게 되면 그때 이제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서 카카오한테 지분 9%를 넘길 수가 있는 발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의견은 좀 중립이에요. 자, 일단은 하이브가 이수만 의장이 갖고 있는 구주에 대해서 네. 14.8%를 인수하겠다고 공시를 했죠. 구체적인 공시를 했고 여기에 SM은 자신들은 잘 모르겠다. 대주주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더 확인하고 공시하겠다라는 조회 공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현재 지금 SM과 이수만 의장 측은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하이브가 공시를 했기 때문에 이건 팩트입니다. 자, 여기서 한 언론사가 단독 보도한 추가적으로 40%까지 일반 주주분들께서 갖고 있는 것들을 12만에 공개 매수하겠다? 이건 아직까지 팩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세모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네. 언론사가 단독 보도했지만 SM과 하이브 어느 쪽에서도 공시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시가 나올 때까지는 이 뉴스 플로우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종합적으로 놓고 본다면 일단 언론에 보도가 된 대로 하이브가 SM의 그러니까 이제 14.8%는 확보했어요. 이미 확보한 거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약 25%를 추가 확보하는 부분들이 공시가 나오면 오스테미 플란트랑 똑같습니다. 일단 12만 원에 멈출 가능성이 있고요. 12만 원 이후에 공개 매수 여부는 법원의 판단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순서대로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법원이 SM 측을 손을 들어주고 카카오가 추가 지분을 인수하겠다라는 것이 공시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정말 서로 간에 한 장이라도 더 가져오기 위한 가격 대결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지금 애둘러서 이런 공개 매수가 나온다라는 뉴스는 아직까지는 뇌피셜에 불과하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고 12만 원에 대해서도 기존에 작년부터 이수만 의장 측이 CJ라든지 이런 쪽과 접촉했을 때 금액이 딱 1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수만 의장 측은 SM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제3자한테 넘길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주 매치를 하이브가 이제 가져왔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하이브와의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하는 부분들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당장은 이 법적인 문제가 좀 완성이 되고 나서 구체적으로 협력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이브 입장에서 보면 좀 BTS의 공백을 무엇으로 메꾸냐는 것에 대한 의구점들이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걸그룹이 지금 상당히 잘하고는 있고 BTS의 군대 갔다 오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거고 단순히 이제 기다려주겠다라는 거지만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 보면 매출의 공백기니까 이것을 SM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끌어내겠다라면 분명히 긍정적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있어서 카카오, SM, 하이브 중에 내가 무엇을 사겠다라고 본다라면
저는 하이브가 가장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시너지 말씀드립니다. 효과에 대한 기대감, 나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사실은 저는 공개 매수에 대해서 오늘 3월 1일이라는 날짜가 나와서 이게 공시가 나온 건가 싶었더니 아직은 뇌피셜이라고 정리해 주시는 거죠. 증권사까지 거론되긴 했습니다만 네네. 아직까지 공시가 나온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사님과 이 이야기도 해볼게요. 카카오의 입장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카카오는 낙동강 오리알 이런 신세가 된 게 아닌가. 사실은 지금 하이브가 인수를 한 다음에 이사회를 열어서 발행 취소해버리면 이거는 그냥 붕 뜬 상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뭐 증권사 리포트 보면은 여기에 대한 시너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카카오를 놓고 봤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일단 지난 화요일 날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이 카카오엔터 이제 지분 인수를 한다. 그러니까 네. SM에 대한 지분 인수를 한다라는 속보가 좀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때부터 아마 많은 이 시장 참여자분들은 카카오가 SM의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기존에 가지고 있던 카카오엔터와의 합병 시너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최대한 매출 좀 낼 수 있는 그러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 지금 일단 뉴스 플로우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겠습니다만 투자자들이 느끼기에는 이미 카카오는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죠. 된 거죠? 그죠? 된 거죠. 이미 투자자들의 지금 심리 속에서는 네네. 지금 이 SM과 하이브 카카오 싸움에서 카카오의 주가의 모습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더 빠르게 위축이 된 쪽은 카카오 쪽. 네. 오히려 SM은 더 불이 붙었고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러한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대안주로 혹은 대체주로도 거론이 많이 됐었던 쪽이 이제 하이브다 보니까 하이브라든지 SM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초의 갭상승 이후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조정을 받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실망 매도 물량이라든지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음봉을 기록하긴 했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을 하면서 네.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결국 이 하이브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SM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이 부분은 이 설득이 되었는데 카카오는 아니다라는 좀 투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엔터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슈에 JYP라든지 와이즈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움직임이 거의 없거든요. 일단 오히려 뭐 하이브도 저는 물론 제가 계속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슈의 노이즈가 지금 중심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엔터주들을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JYP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대신에 엔터주들을 지금 이번에 투자를 해서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얼만큼 오를까 이 기대 수익을 계산을 해보면 사실 기대 수익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올라온 상황들이 네네. 지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엔터주들의 지금 투자는 당분간은 조금 중립 의견을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그럼 같습니다. SM 같은 경우는 그 공개 매수 가격이 12만 원이니까 요건 뚫기 힘들다라는 가정을 해야 된다가 맞는지, 그리고 하나 더 하이버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 요 부담은 없는지도 궁금해요. 사실은 뭐 9천억 가까이 뭐 있다라는 이야기를 보기는 했는데 이것 때문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는지 그 두 가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SM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까지는 분명히 갈 거예요. 네, 빠르게 갈 겁니다. 네. 오늘 뭐 오후장이라도 아마 바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제 그 이상의 추가 상승은 당연히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작은 폭을 수익을 먹고자 해서 저는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은 오히려 올바르진 않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혹시나 만에 하나 정말 작은 돌발 이슈로 밀렸을 때 손절을 하실 수 있는 분들만이 저는 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SM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은 아직까지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하이브는 일단 돈이 많다고 계속 나왔었어요. 네.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어디에 쓸 거냐 계속 이야기들이 나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금 조달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저희는 없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브를 놓고 판단을 했을 땐 딱 이것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돈을 벌어줬던 BTS의 공백을 뉴진스라고 하는 그룹이 지금 막고는 있지만 얼마만큼 커버를 해주고 그 이상의 매출을 낼 수 있는지 그것만 체크를 하면은 저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굳이 조금 상단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굳이 엔터 가운데 본다면 하이브를 보는 게 맞다로 정리를 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네. 싸움 구경은 밖에서 보면 재미있지만 굳이 거기 뛰어들어가지고 뭔가를 실마리를 찾겠다라고 본다라면 지금 셈법은 단순하게 카카오는 정말 김치국 맛이다 끝난 거고요. 카카오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지금 데미지는 없지만 그러니까요. 주주들만 조금 데미지를 입은 네. 거고 하이브에 대한 시너지 효과에 대한 것은 일단은 뭐 지켜봐야 되는 거고 SM 같은 경우 아직 공개 매수 우리가 용어를 잘 써야 되는데 아직 공개 매수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공개 매수를 해도 12만 원이기 때문에 네. 이미 그 가격은 와 있다라는 거죠.
먹잘 것이 없는 상태에서 굳이 내가 저는 이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워렌 버핏이 담배꽁초 매매라고 했는데 이제 이거 좀 표현이 옛날 표현이기 때문에 담배를 드는 겁니다. 담배라는 게 이렇게 하나를 다 피게 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먹지만 워렌 버핏 하시는 얘기예요. 요 한 모금 빨 걸로 담배를 피우는 매매를 하지 말라라는 개념이거든요. 아하. 지금은 자칫 잘못하면 담배꽁초 매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나방 같은 생각도 드네요. 지금은 뛰어들 자리가 아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엔터 정리해 드릴게요. 4위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복합적으로 나오는 구간에서 찐 배경에 대해서 질문을 좀 찾아볼까 하는데요. 연준 인사 코멘트,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금융주를 보는 게 맞을지, 아니면 어제 하나금융지주 주주 관련된 코멘트가 있어 다시 한번 금융주를 끌어올렸던 주주 환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서부터 저희 출발을 해볼게요. 이사님과 먼저 출발해 볼게요. 네. 금융주 오늘 가장 크게 오르는 배경에 뭐가 있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동안의 촉매제 주주입니까? 뭐 아니면 매크로적인 이슈까지 봐야 될까요? 일단은 결국 주주하는 정책인 거죠. 투심을 강하게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이제 이 기업을 사는 투자자들에게 어느 정도 이제 이익을 주겠다라는 이 환원 정책이 투심에 이제 굉장히 또 긍정적인 한 표로 지금 작용이 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뭐 금융주라든지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변동성이 그렇게 많은 섹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해당 섹터를 놓고 보면 정말 변동성이 이렇게 컸었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이제 과거의 데이터까지도 차트를 한번 돌려볼 정도로 그동안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변동성이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어찌되었든 그동안에 없었던 주주 환원 정책이 지금 돌아가면서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오늘처럼 갈 곳이 없을 때,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어렵고 SK하이닉스를 사기도 부담이 되고 2차 전지는 그동안에 많이 올랐고 제약바이오는 좀처럼 올라오지 못하고, 그럼 우리한테 환원 정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이 이익을 주겠다라고 하는 쪽에 한번 투자를 해볼까? 그러한 투심이 조금 더 몰리는 것 같아요. 평상시대로라면 사실은 그러한 자금들이 은행주에 단기적으로 들어오진 않습니다. 금융주에 단기적으로 들어오진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것을 시장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저는 그래요. 우리나라 지수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뭐 엄청나게 급변하게 다이나믹하게 변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보면 저는 이제 박스권 장세가 가장 유력하고, 금리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더 올리진 않겠지만 갑작스럽게 내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내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글로벌 정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고용이 너무 견조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본다면 시세가 날 때 챙기고 오히려 내릴 때는 또 공포에 한번 매수를 하고, 그러한 단기적인 매매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지만 지금 좀 심플하게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금융 섹터의 흐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리스크 요인이 없는지도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지금 주주 환원책의 전면에 서 있다라는 이사님의 해석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크게 금융주가 흔들릴 거리도 없는지도 궁금해요. 오늘 뉴스 보니까 다시 한번 물량에 대한 부동산 쪽 이슈도 다시 한번 대두가 되고 있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악재를 안 볼 때는 안 볼 수 있는데 빌미가 된다면 언제라도 빌미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점검해 주세요, 위원님. 주주환원 정책을 가지고 접근하시려면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셔야죠. 지금 당장 뭐 배당 준다는 거 아니고요. 지금 이번에 올 3월 말에 주총에서 결정을 해도 이번 12월 말에 갖고 계신 분들만 해당이 되는 거지, 지금 사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아직 분기 배당을 뭐 확정한 것도 아니니까요. 확정한 것도 네.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만약에 배당을 보고 투자하셨다, 그런다면 배당 수익을 본다라면 5년, 10년 보고 들어가셔야죠.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이게 올라간다 해서 배당 이슈를 보신다라는 것은 그게 희망의 트리거가 이미 한 차례 반영이 됐지 지속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마라톤 하는데 100m 빨리 달려왔다가 또 100m를 뛴다?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힘들죠. 두 번째로 보면 문자 혹시 못 받으셔서 저 어제 문자를 받았는데 주거래은행에서 그 이체 수수료 면제 아, 맞아요. 받았죠. 네네. 그 정부가 지침한 거죠. 너희 수익 많이 나니까 이체 수수료 받지 말아라. 그동안 그게 막대한 수익을 거뒀던 것들이거든요. 맞아요. 제가 돈 이만큼 넣어놔도 이자는 요만큼인데 한 번 타은행 이체하면은 그냥 600~700원이 그냥 빠지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네. 이제 면제시키라고 정부에서 지시했죠. 그럼 그만큼 수익이 빠지죠. 그럼 실적이 안 좋아지죠. 실적이 안 좋아지죠. 자, 그리고 오늘 나온 기사를 제가 보니까 한국은행 발표인데 지금 우리가 작년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돈을 빼서 이제 예금 쪽으로 가자 5%대인데 지금 그 금리가 지난 12월 달에 예적금 금리 평균 금리가 시중은행 5%대 초반에서 1월 달 돼서 수직 급락해서 3%대 중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변동성 크죠. 와. 우리나라만 지금 이제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신 잔고, 그러니까 예금 잔고가 한 달 사이에 45조가 빠졌어요. 2004년 이후에 역대급입니다. 이게 어디로 빠져나가느냐? 고객예탁금으로 들어오고요. 채권형 펀드로 들어가고 있고요. 자산운용사로 돈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다시 이제 영무브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은행주들이 실적이 좋았던 것들은 사실이고 앞으로 실적이 좋을 건 사실인데 대통령께서 지정하셨잖아요. 은행은 공공재다.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은행주들이 이제 주주하는 정책을 펼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금융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외국인들 사랑에 의해서 금융들이 올라온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수급 논리를 보면 기관들이 철저하게 지금 못 들어가잖아요. 기관들이 왜 못 들어가줘야 벤치마크 대비해서 수익률을 맞출 수 있음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고 이 두려움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지만 현재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금리 상승기에 은행주는 수혜다라고 볼 수 있지만 현재 지금 각종 규제, 예금 금리가 떨어지고 있고 돈이 빠져나가고 있고 이렇게 수수료 면제 이런 악재들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금융주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지금 시장에 있어서 자금의 트레이딩의 움직임이지 기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배당까지 가져가실 분들이 들어가셔야지 이걸 트레이딩으로 보신다? 그건 좀 핀트가 안 맞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융주를 뭐 펀더멘털 측면에서 뭐 재료에 관해서 지금 해석하는 것보다는 시장 분위기와 엮어서 조금 보는 게 맞다라는 조언까지 챙겨봤습니다. 오늘 이슈와 있는 3위로 이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오프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리오프닝 한다면 지난주부터도 이야기가 솔솔 나오긴 했지만 인공지능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 거기에 대한 주목도 높지 않았는데요. 그런 만큼 어제부터 좀 움직임 카지노 중심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리오프닝 우리가 풉니다. 당장 내일부터요. 자, 그래서 중국 쪽에서의 기대감이 있긴 합니다만 이사님, 저희 카지노를 먼저 조금 더 집중해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강원랜드를 보면 사실 모르겠습니다. 기대감이 있는 거 맞습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그러니까 2019년보다 좋아진다는 확신이 지금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강원랜드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카지노라고는 이제 좀 다르게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별개로 저는 놓고 봐야 될 것 같고 카지노라고 한다면 결국 GKL 그리고 이제 파라다이스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섹터가 오고 갔죠. 일단 전체적으로는 화장품, 면세, 항공, 여행 뭐 여기에 이제 카지노주가 이제 마지막 이제 후발주자로 지금 현재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러한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리오프닝 관련해서 지금은 화장품 쪽은 다소 지금 고민의 여지가 좀 깊다. 왜냐하면 LG생활건강이 한번 보여줬었고 또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이 여전히 지금 남아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섹터들보다도 리오프닝을 보신다라고 하면 놀자주 쪽, 그러니까 카지노 쪽을 이제 가장 우선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네. 우리가 풀면 시간의 차이일 뿐 중국도 풀 겁니다. 뭐 그 안에 뭐 노이즈는 분명히 있겠죠. 노이즈는 있겠지만 결국 들어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간 만큼 들어오게 되면 고스란히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드라백으로 이제 표출이 될 것이고 또 이제 드라백이 쌓이게 되면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실적도 좋아지고 또 이제 중국인들이 큰 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이드 패팅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일본 관광객 기준으로도 지금 굉장히 좋은 매출을 낸 GK가 파라다이스지만 여기서 이제 중국인 관광객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일단 기대감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우리가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그러니까 이제 대다수의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실적이 나오기 이전에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기대감을 받쳐줄 만한 실적들이 이제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나와주면 LG생활건강처럼 계속해서 이제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는 상황. 하지만 파라다이스라든지 GKL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에 충족할 만한 실적들이 이제 밑에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여전히 공략을 해본다라고 하면 오늘처럼 지수가 혹은 이 시총 상위 종목들 혹은 기술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이들은 좀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 대안으로 한번 우리가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는 요 관점을 좀 볼게요. 오늘 역시 이 리오프닝 역시 순환매적인 성격에서 봐야 되는 건가요? 오늘 보면은 일제히 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 쪽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매수세가 빠지면서 여기가 일시적으로 오르는 거다라는 분석도 있어서요. 이 측면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그 부분엔 동의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수급과 재료의 움직임을 같이 봐야 되는데 일단 수급상에 이제
뭔가 수명의 트리거가 되는 거고 이 네. 뉴스가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좀 단기 이상으로 보긴 굉장히 어려워요. 오랫동안 네. 끌었던 이슈인데 네. 근데 이제 저는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현명해지셨다라는 게 이 이슈가 많은 투자자분들도 오래된 뉴스고 이미 또 어제부터 이미 다 내일 풀 거다라는 게 다 회자가 됐었기 때문에 새롭게 이게 주가를 끌어당긴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카지노는 강하죠. 카지노는 다른가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카지노는 우리가 이제 여행이라는 것은 뭐 속된 말로 머릿수로 이제 계산을 할 수밖에 없지만 카지노는 인당 혼자 와서 100억씩 쓰는 사람도 있고요. 진짜 실제로. 맞아요. 그다음에 10만 원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10명 오는 거랑 1명 오는 거랑 중요하진 않다는 그러니까 거죠. 일반 여행은 100명이 들어와 줘야 되지만 여기는 혼자 와갖고 100명분을 써버릴 수가 있는 거죠. 뭐 이 단위가 다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중국인들의 카지노 사랑은 우리랑 좀 다르죠. 그들은 단체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그 여행 코스 중에 우리는 예를 들면 어디 쇼핑센터에 들어가듯이 그들은 카지노 꼭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감을 기대감이 가질 크다. 만하다. 역설적으로 지금 강원랜드가 빠지는 건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오늘 이제 한 증권사에서 이게 좀 수요가 좀 더디다라는 건데 경기가 둔화되니까 배팅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지금 김천 이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열면 중국도 열 거죠. 마카오가 열리면 그건 빠지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두 분 모두 리오프닝 섹터 내에서 그래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쪽, 트리거가 있는 쪽은 카지노로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2위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저희 2위에는 어떠한 이야기들 오늘 해볼까요? 최근 시장 분위기와 역시 맞물려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쪽입니다. 신규 상장주에 대한 시장 관심 어떻게 우리는 해석을 하고 전략 고민해야 될까요? 열어보도록 하죠. 벌써 올해 따상이 4개, 따따상까지 나온 자리입니다. 이사님 오늘 꼼비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게요. 사실 어제도 이거 할까 하다가 말았었는데 따따상 이야기까지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사실 이 기업이 가진 펀더멘털 측면에서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역시 이것도 수급 논리, 시장의 심리에 따른 움직임일까요? 꼼비 중심으로 설명해 주세요. 일단 이 기업이 무엇을 하는지부터 좀 알아야 네, 그것을 아동용 판단을 하겠죠. 매트 맞죠? 그래서 이제 아동용 유아 가구 쪽을 이제 만드는데 과연 유아 가구가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환호할 만큼 엄청나게 큰 매출을 낼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이해가 잘 갈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이 저출산에 대한 화두가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당연히 매출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높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꾼비 같은 기업들의 이제 투자자들의 이제 관심이 몰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출산에 대한 정책의 기대감을 좀 안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그래서 뭐 꾼비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저는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쌈지랑은 좀 다른 건가요? 사실 여기도 육아와 관련된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고 꼼비 제품들 보면 하나하나 진짜 비싸긴 하거든요. 일단은 뭐 어떤 제품이든 일단 우리나라 최근의 소비 트렌드를 보면 해외 명품 브랜드들이 우리나라에 직접 와서 물건을 팔고 싶다 그럴 정도로 네. 비싸면 더 잘 팔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양극화 심하죠. 그렇죠. 꾼비도 그런 것 같습니다. 똑같은 유아 제품이지만 그래도 부모의 마음으로 조금 더 이제 값이 비싸거나 그래도 인증을 받는 그 제품을 좀 사주는 그런 것들이 좀 모여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주식시장에 갖고 와서 투영하기에는 저는 한계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이렇게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은 딱히 갈 곳이 없어서가 가장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시가총액 상위 상단 코스피 코스닥 1위부터 50위까지 쳐보면 다 파래요. 정말 다 파래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어느 종목을 내가 오늘 살까 당연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손이 안 나가는 손이 안 자리긴 나가는 해요. 네. 장이죠. 그러니까 최근까지 변동성을 그렇게 느꼈던 투자자들이 오늘 같은 장에 쉬지 않습니다. 오늘도 뭔가를 사고 싶고 어떤 거를 또 수익을 내고 싶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상승 탄력이 붙는 쪽 그러니까 기업의 펀더멘털이라든지 어떠한 뭐 실적이라든지 그러한 배경을 깊이 생각할 필요 없이 우선 트레이딩 기준으로 좀 접근이 가능한 이쪽으로 투기적인 좀 매수세가 몰려서 그러니까 꼼비라고 하는 기업에서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는 있는데 기업이 좋고 나쁘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주가의 변동성은 그러한 요소들이 더 많이 지금 반영이 돼서 움직인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기자 들어봤고요. 위원님과도 살짝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면 또 다른 새내기주, 기대주 중에 하나가 오아시스, 그런데 흥행 참패라는 꼬리표가 달리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 분위기 보면 위원님 정말
정말 이걸 안 좋게만 볼 만한 상황인가요? 지오소프트는 많이 내리지만 오브젠이 사실은 흥행 참패였지만 와 이게 참패가 맞았나 할 정도로 그 다음에 입성 다음의 흐름은 좋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지오소프트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서 요거 좀 정리 좀 부탁드려요. 일단은 좀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지금 일단 첫 포문은 미래반도체가 열었죠. 맞아요. 미래반도체가 상장 당시에 삼성전자가 이제 6만 원 돌파할 당시였어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던 거고 삼성과 거래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첫 따상을 기록했죠. 그다음에 이제 오브젠 같은 경우 이제 인공지능하고 엮인 거죠. 원래 이제 됐던 것들이 인공지능이라기보다는 이게 최적의 쇼핑 솔루션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관심을 못 끌었었는데 그게 과연 돈이 되겠느냐라는 건데 인공지능과 이제 그것을 인공지능을 한다 그래서 엮인 거죠. 정말 타이밍이 삼성전자의 가는 날 미래 반도체, 인공지능 인기 있는 날 오브젠 그렇죠. 타이밍은 정말 타이밍이 좋았어요. 정말 네. 좋았어요. 타이밍이 정말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들이 들었고 이게 꿈비까지 이어졌죠. 또 한 가지 특징들은 이 회사가 시총이 작다라는 거죠. 그리고 핸들링하기 좋다라는 거. 마지막은 회사가 단단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보면 우리가 작년에 했었던 수많은 오아시스와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미래반도체는 1996년에 설립된 거고요. 네. 오브젠은 2000년에 설립이 됐고요. 꿈비는 2014년에 설립이 된 거예요. 꼭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들이 자금이 급하거나 스타트업 기업처럼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았던 것을 돌려주기 위해서 상장한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특히 지금같이 주시장이 안 좋을 때, 지금 이제 공교롭게도 상장하는 시점이 그랬지만 이미 6개월 전부터 준비했을 때는 주시장이 안 좋을 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을 하겠다라는 것은 이미 회사가 단단한 회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더군다나 다행스럽게도 상장할 때 이 타이밍이 잘 맞은 거죠. 그런데 오아시스를 놓고 본다라면 오아시스는 역시 여전히 PSR로 봅니다. PSR은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PSR을 얘기했던 제가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슈퍼스톡스 쓴 그분이 PSR이라는 개념을 한 다음에 본인도 이것은 쓰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신규 스타트 기업들이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죠. 따라서 오아시스와 이건 다릅니다. 더구나 오아시스는 시총이 크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또 오브젠 효과를 보고 오아시스를 우리가 기대한다? 그거는 좀 결이 다르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소진된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2위까지 올라왔는데요. 보톡스 관련해서 이슈가 있어서 요거는 저희 1위에 올라와 있는 키워드 짧게 보고 여기에 대한 코멘트도 빠르게 받아보도록 할게요. 메디톡스 들썩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분석은 잠시 후에 저희가 빠르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인공지능은 빼놓을 수 없으니까 1위에서 짧게 코멘트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포트도 나오긴 했었는데 인공지능 그리고 이제는 거기에 엮인 보안주에 대한 관심을 높일 때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선별적으로 오르죠. 관심 가지는 게 맞는지 간략하게 이사님의 의견 들어볼게요. 맞습니까? 저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로봇과 인공지능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 뭐 게임 뭐 이런 것들이 산업이 발전이 되게 되면 결국 이제 개인정보 보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은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 상장사의 이 보안주들의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 특히나 뭐 큰 종목이 하나 있죠. 안랩이 하나 있긴 한데 안랩은 사실 본업으로 평가받기보다는 약간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전체적인 요소가 조금 많이 이제 들어와 있어서 그러한 부분이 좀 희석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그 기업을 제외하고 보게 되면 또 이제 중대형주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다소 불안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로봇이라든지 AI가 움직일 때 이 시가총액이 조금 작다라는 것은 변동성이 그만큼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섹터라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거에는 저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안주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저희 카카오 이야기 나왔을 때도 가장 빠르게 분석해드렸잖아요. 지금 구간에 나온 뉴스가 있어서 랭킹에는 없지만 하나 추가적으로 질문 가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판결이 나왔네요. 대웅제약 메디톡스의 균주 인도하고 400억 배상하라. 메디톡스 뛰는 지금 호가창 발빠르게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15만 3,5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신고가 뚫어내고 계속해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조언을 좀 받아볼게요.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위원님 지금 메디톡스 중심으로 뉴스 나온 자리입니다. 오늘장 흐름과 함께 뉴스 좀 분석을 좀 냉철하게 해주신다면요. 이 분쟁은 메디톡스가 우리나라 보톡스 국내 1위고요. 글로벌 2위입니다. 네네. 근데 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흡사한 보톡스를 이제 했는데 이 보톡스라는 게 이게 독극물이에요. 여기서 이제 배양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몸에 넣는 이제 톡신을 만드는 건데
그거 특허를 침해했다라고 소송이 들어갔고요.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두 회사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웅제약이 지금 나보타라는 이것을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이번 판결 지금 내용만 보면 이것까지 이 이제 권리를 메디톡스에 넘기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1심입니다. 아직 2심과 3심 남았고요. 아하. 두 회사는 끝까지 갈 거고요. 왜냐하면 어느 한쪽에서 1심에서 물러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1심 판결이 일단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는 거고 2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해요. 3심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1심과 2심은 서로 법리 다툼을 하는 거예요. 3심은 뭐냐면 2심의 법리에 대한 어떤 해석이 문제 없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2심에서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 일단 메디톡스가 승계를 잡긴 했습니다만 또 한 가지 이 나보타 이 소송이 건 것이 옛날 기술이거든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셈법은 좀 복잡해질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조금 너무 급하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재료로 메디톡스를 사고 대웅장을 판다라는 것은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사님도 대웅제약 같은 경우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 당황하셨을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급하게 팔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 주실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 거죠. 일단 이슈가 나오면 그 이슈의 소용돌이 안에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볼지 잘 모르는 이슈가 있을 거고 네네. 또 한 가지 로봇이나 AI처럼 다 같이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이 이슈가 있을 건데 지금 후자의 경우는 어느 종목을 사도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편하게 트레이딩해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리지만 전자의 경우는 지금 당장은 메디톡스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대웅제약은 떨어져요. 그런데 네. 이게 바로 다음 날은 반대의 경우가 또 될 가능성도 지금 높잖아요. 앞서 이제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1심입니다. 1심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오고 갈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굳이 이 섹터에 대해서 이 두 기업 중에 하나를 뭐 트레이딩을 한다? 그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종목 급격하게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두 분께서 포인트 잘 짚어주셨습니다. 1심이라는 부분 전략적으로 참고를 해보시고요. 저희 오늘 가격 전략 위주로 원픽 빠르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위원님의 원픽부터 들어볼게요. 역시 보통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슈에 따라서 네네. 출연자들이 이제 업종에서 종목을 선택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요즘 일치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잠깐 김성희 사 종목을 보니까 저도 카지노에서 가져왔습니다. 이거 두 분 모두 마음이 통했네요. 종목이 왜냐하면 달라요. 오늘 이슈 중에 투자자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매수를 권할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읽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서로 다른 그러니까 업종에서 얘기를 하면 서로 생각할 수 있지만 공교롭게도 한 업종에서 두 종목이 나왔다? 이 업종이 지금 세구나. 내가 들어갈 만하구나. 네. 역을 읽어보시는 것 좋다고 그러면 말씀드렸고. 살짝 종목도 보셨을 테니까 종목은 다릅니다. 포인트가 어떤 게 이게 더 매력적이라고 보셨는지 그거 중심으로 이야기해 중국 주세요. 사람들이 와서 돈을 써주길 바라는 거죠. 아하. 자, 저는 롯데관광개발 제주도로 달려가는 거고요. 네. 제주도에 롯데관광개발에 이제 카지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더군다나 이제 홍콩, 대만에서 이제 전 세계가 곧 뜰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의 카지노 트리거로 저는 롯데관광개발 더군다나 지금 기술적으로 가격 장대를 뚫어줬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부분들을 보고요. 목표가 17,000원, 손절 라인 1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사님도 카지노주 가운데 한 종목일 텐데 이 종목은 이게 더 매력적이다. 포인트 어디에 두고 가격 전략 가져가셨을까요? 일단 파라다이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GKL하고 파라다이스는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GKL은 공공기관에서 좀 다루고 있다 보니까 사업적인 부분 외에 하는 일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제 파라다이스는 오롯이 카지노에 이제 집중을 해서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공격적인 매출이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파라다이스 17,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25,000원까지 한번 목표가를 잡고 가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두 분 모두 카지노 그리고 핵심으로 두신 키워드는 중국인이네요. 이 포인트 기억을 해주시고요. 랭킹5 시간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영주 MTN 전문위원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이 시간 함께 만들어봤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